현재 헐크는 일단 다 깨부수고 보는 성격이 사라져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는 존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블 세계관 특성상 헐크가 행복하기란 불가능한 법. 그저 착하게 살고 싶어하는 헐크에게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는데요. 오늘은 다중인격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하는 배너와 그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하지만 난관을 맞이한 헐크의 이야기를 전해드려볼까 합니다. 헐크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그를 극찬하고 있는 시민들. 최근 헐크는 섀도우 베이스라는 단체 및 기지를 차지한 후 계속해서 시민들을 도왔기에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진 것인데요. 심지어 캡틴 아메리카 역시 그의 선행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외적 이미지에 반해 꽤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던 닥터 배너. 그는 현재 다중인격 장애를 앓고 있었기에 항상 이렇게 자신의 내면 속에서 온갖 고생을 일삼고 있었는데요. 그의 마음속엔 헐크의 사나운 성격이 갇혀있는 상태였기에 이렇게 사슬을 끊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 중이었습니다. 한편 배너가 안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 사이 그의 육체를 차지한 건 다중인격 중 한 명인 조 픽신. 조는 사슬을 끊어보겠다며 매일 쿵쾅거리는 배너 때문에 두통에 시달리는 중이었는데 이때 그의 앞에 베티가 나타납니다. 환하게 베티를 반기는 조. 하지만 베티는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였고 자신은 조가 아닌 배너와 대화를 해야 하니 배너에게 핸들을 넘겨보라 말합니다. 그리고 배너가 나오자마자 소리치는 베티. 그녀는 이제 자신은 이 섀도우 베이스 기지를 떠날 시간이 됐다며 이렇게 갇혀 사느니 밖으로 나가 혼자 지내겠다고 주장합니다. 배너는 베티에게 좋은 아이디어 같지는 않다며 우려를 표하지만 이미 그녀는 단호히 마음을 먹은 상태였죠. 그렇게 나가고 싶으면 최소한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과 작별 인사를 해달라 요구하는 배너. 하지만 이제 이 외형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라며 거부하는 베티. 이런 베티의 반응에 배너는 크게 화를 내며 자신이 사랑한 여자는 이딴 괴물이 아니라고 소리치는데 이에 베티는 배너를 넘어뜨려버린 후 배너도 배너의 감옥도 이젠 지겹다고 말합니다. 그리곤 당황하는 배너를 뒤로하고 저 멀리 날아가 버리죠. 며칠 후 베티가 자신을 떠났음에도 헐크로서의 활동을 멈출 수 없었던 배너. 그는 헐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시내로 날아가 건설 현장을 도와주는데요. 심지어 시장과 인터뷰까지 진행하며 시민들에게 호감도를 높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를 유심히 지켜보다가 슬며시 헐크에게 손을 대는 릭 존스. 헐크는 릭이 손을 떼자마자 뭔가 몸이 이상하다는 점을 감지하는데 이내 속이 타오를 것 같다며 발을 동동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엄청난 간말을 내뱉으며 주변을 날려버리죠. 왜인진 모르겠지만 릭 존스는 헐크의 몸속 간마가 폭발하도록 그의 신경체제를 건드렸던 것입니다. 헐크의 폭발로 인해 난리가 난 현장. 이미 헐크 옆에 붙어있던 사람들은 모두 사망했고 심지어 릭 존스마저 괴상한 형태로 변형된 상태였는데 물론 헐크는 도대체 자신이 왜 간말을 내뱉은 것인지 몰랐기에 크게 당황합니다. 자신이 의도한 건 이런 게 아니었다며 절망하는 헐크. 그리고 드론을 통해 헐크를 지켜보다 깜짝 놀라는 맥고엔 박사와 닥터 샘슨. 이들은 서둘러 헐크를 다시 기지로 순간이동시키려 해보지만 헐크 주변에 간마가 너무 많이 퍼져 있는 바람에 실패합니다. 헐크에게 달려가 그를 진정시켜보려는 제키. 하지만 헐크는 자신이 언제 또 터질지 모르니 제키에게 물러서라 소리치는데요. 이내 왜 좋은 일만 하려고 하면 이렇게 비극이 찾아오는 것이냐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이때 헐크를 강타하는 철퇴. 바로 헐크가 다시 폭주한다고 착각해 그를 제압하기 위해 감마 플라이트가 출동한 것이었는데요. 이들은 도착하자마자 헐크에게 무차별 공격을 행하기 시작했고 제키가 말리기 위해 달려들자 헐크가 폭주하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냐며 뒤로 물러서 있기나 하라 소리칩니다. 하지만 순순히 물러설 리 없던 제키. 그녀는 끊임없이 감마 플라이트를 말리려 시도했고 결국 타이타니아에 의해 넘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제키가 다치자 헐크가 순간 휙 돌아버렸다는 것. 그는 자신의 친구를 괴롭히지 말라며 업소빅맨 칼크릴의 팔을 뜯어버렸고 타이타니아에겐 주먹을 선사합니다. 이 광경을 보며 릭 존스는 그저 섬뜩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죠. 팔이 뜯겼기에 서서히 의식을 잃어가는 칼. 하지만 이내 그는 이대로 쓰러질 순 없다며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활용해보기로 선택하는데 그는 주변에 널려있는 간마를 흡수하더니 거대한 간마 덩어리로 몸을 변형시킵니다. 한편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섀도우 베이스에서 연구진들과 머리를 싸매고 있던 닥터 샘슨. 그런데 이때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는 한 연구원. 이 남자는 온몸이 천천히 녹아내리며 사망해버렸고 그의 뒤에선 매우 섬뜩한 또 다른 남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섀도우 베이스에서 보관 중이던 프라이 박사가
튜브를 깨고 의식을 차린 것이었죠. 과연 왜 갑자기 릭 존스는 헐크를 자극시켰던 것이며 프라이 박사는 어떻게 깨어난 것일까요? 이 사태를 이해하려면 잠시 과거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15년 전 공장에서 일하던 샘 스턴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던 그는 이날 인생이 뒤바뀌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공장의 실수로 인해 감마 폭발 사건을 경험한 것. 그는 겨우 목숨을 건지긴 했으나 이날 이후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지능이 엄청나게 상승함과 동시에 외형의 변형을 겪습니다. 이제 인간 세계의 지식 따윈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졌고, 이렇게 샘 스턴스는 리더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죠. 감마의 힘을 더욱 탐구하기 위해 이날부터 헐크를 포함한 수많은 감마 감염자들과 전투를 치르게 된 리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결국 헐크에 의해 사망하게 되고 감마 에너지에 감염됐던 자들이 도달하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자신을 애타게 부르는 의문의 목소리와 형상을 보게 됐고, 그 이후 녹색문이 열리자 현세로 부활하게 됩니다. 지옥을 다녀온 후 더욱더 감마 에너지에 관심이 커진 리더. 그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죽음을 반복하며 지옥에 익숙해졌고, 이내 항상 자신이 지옥에 도달하면 만나던 존재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 존재의 정체는 지옥에 서식하는 초월적 존재 원빌로우 올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현세와 지옥을 오고 가던 리더는 감마에 대한 이해력과 지식을 깊이 습득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 매우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감마 지옥을 탈출하려다 실패해 절망에 빠져있던 브루스 배너의 아버지 브라이언 배너였습니다. 리더는 브라이언이 밑바닥을 찍었을 때 도와주겠다며 손을 내밀었고, 브라이언은 뭣도 모르고 그의 환대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하지만 리더의 진짜 목적은 브라이언을 흡수하는 것. 리더는 현세에서 헐크와 1대1로 싸워 이긴다는 것은 몇 번의 죽음 이후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기에 헐크 대신 배너의 약점을 노려야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배너의 최대 약점은 당연히 트라우마 덩어리인 아버지였던 것이죠. 브라이언을 흡수 후 원빌로우 올에게 인사를 건네는 리더. 그는 앞으로 원빌로우 올과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겠다고 충성을 맹세하더니 그를 위해 헐크를 바치겠다고 말합니다. 헐크를 무너뜨리기 위해선 배너만 살짝 미치게 하면 되는데, 이제 배너의 아버지를 흡수한 상태이니 모든 게 너무 쉬워질 거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뒤에서 몰래 계획을 짜고 있던 리더가 이제 작전을 실행으로 옮긴 것이었는데요. 그는 감마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나게 상승이 있었기에 이젠 감마를 지닌 자의 저항이 약하다면 그의 감마선을 조종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따라서 릭 존스의 감마의 침투에 헐크가 폭주하도록 조작하고, 섀도우 베이스에 있던 프라이 박사의 육체를 통해선 기지를 급습했던 것입니다. 이젠 외형마저 리더 형태로 바뀌는 프라이 박사의 육체. 완벽한 융합을 완료한 리더는 곧바로 닥터 샘슨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샘슨의 뇌를 녹여 지옥으로 데리고 가죠. 다시 지옥에 도달한 걸 환영한다 말하는 리더. 그리고 크게 당황하는 샘슨. 여기서 리더는 수많은 죽음을 통해 연구한 녹색문에 대해 샘슨에게 자랑하는데요. 이 녹색문을 지나기만 하면 현세로 몇 번이든 부활할 수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녹색문을 탐구하다 보니 또 하나의 문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바로 빨간 문. 이 문은 녹색문과 반대로 지옥에서의 영원한 사망을 의미하는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리더가 원하는 건 헐크에게서 모든 걸 빼먹은 후 그를 빨간 문으로 들이미는 것이었죠. 한편 거대해진 업소빅맨과 치열한 싸움을 펼치고 있는 헐크. 그는 초반엔 업소빅맨의 막강한 파워에 밀리지만 이는 그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고, 이내 반격에 성공합니다. 이런 헐크의 치열한 싸움을 릭 존스의 육체로 바라보고 있던 리더는 그저 환히 웃을 뿐이었는데, 문제는 현재 릭이 리더에 의해 컨트롤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맥고인 박사가 그를 기지로 소환시켜버렸다는 점. 헐크라면 저 난리통 속에서도 살아남겠지만 릭은 어찌 될지 모르니 안전을 위해 기지로 다시 데려온 것이었는데요. 물론 리더는 그저 일이 너무 쉽게 풀린다며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이 와중 헐크가 업소빅맨에게 정신이 팔린 사이 나머지 감마 플레이트는 최후의 무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바로 감마마저 뚫어버릴 수 있는 특수 레이저를 장전시키고 있던 것. 타이타니아와 업소빅맨은 계속해서 헐크의 시선을 끌었고, 그 사이 퍽은 헐크에게 레이저를 조준시킵니다. 그리고 헐크가 완벽히 조준망에 들어왔을 때 방아쇠를 당겨버리죠. 이렇게 헐크는 머리가 뚫려 사망하게 됩니다. 문제는 헐크가 현세에서 사망했던 건 이제 지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거기엔 리더가 그의 영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렇게 헐크는 지옥에서 리더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리더의 악랄한 계획, 그리고 그의 계획에 놀아나버린 헐크 사단에 대해 전해드려봤습니다. 과연 헐크와 배너는 리더의 완벽해 보이는 계획을 박살내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리더가 충성하겠다고 맹세한 지옥의 초월적 존재 원빌로올은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이는 앞으로 계속 진행될 헐크 시리즈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 이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정보 혹은 댓글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